먼저 제가 조사한 기업은 디즈니,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월트 디즈니 기업이고요. 제가 이런 순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평가할 때 보니까 얘가 뭘 말하는지 좀 헷갈려서 순서를 어느 정도 정해질 텐데, 첫 번째가 기업 선정 이유, 그 다음에 디즈니란 어떤 기업인가에 대한 간략히 기업 미션과 비전, CEO 소개, 인재상을 통해 알아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를 중심으로 디즈니란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즈니 투자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인 기업 선정 이유입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을 보고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1학년 때 일본어 시간에 심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반 애들이 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자주 볼까? 그냥 우리 반 애들이 오타쿠인 걸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넷플릭스 같은 해외 OTT 기업들이 많이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이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활성화된 계기로서 OTT 기업에 대해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OTT 기업이 미디어 업계에서 이렇게 발달을 했고 미디어 시장을 이렇게 장악을 했구나라는 걸 느꼈고, 미디어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런 OTT 기업이 이제 디즈니가 새로 나온다라는 말을 듣고서 그럼 디즈니를 한번 조사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디즈니를 선택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 서비스를 중심으로 분석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OTT란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OTT 기업하면 생각나는 거는 뭐 넷플릭스가 있을 수 있겠고, 아이유가 광고하는 웨이브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왓챠라던가 다양한 국내 해외 기업들이 있는데요. 한번 OTT 기업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내가 넷플릭스 통해 작품 하나를 봤다. 자,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유튜브. 그렇죠. OTT 기업이 정말 활성화되었네요. 근데 정확히 OTT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OTT란 원래 정의가 오버 더 탑 서비스라 해서 셋탑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셋탑박스를 통해 송출되는 그런 서비스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누가 TV에 위에 셋탑박스를 두죠? 다들 컴퓨터로 보고 아이패드로 보고 휴대폰으로 보잖아요. 이제 셋탑박스를 더 넘어서서 인터넷 기반을 통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통틀어서 OTT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간단하게 동영상 서비스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OTT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마쳤으니 디즈니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의 기업 미션과 기업 비전을 알아볼 건데, 이게 처음 발표 들으셨을 때 좀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기업 미션이란 뭐냐면은 우리 기업은 이런 걸 하겠습니다 라는 거, 기업 비전은 이 미션을 통해 우리 기업은 어떤 기업이 되겠습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디즈니의 기업 미션이란 우리를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만드는 상징적인 브랜드, 창조적인 마인드, 혁신적인 기술들을 반영하는 엄청난 스토리텔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알리고 영향을 주는 것인데요. 이 미션의 실행을 통해 디즈니의 기업 비전은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와 정보 생산자 및 제공자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홈페이지에 나온 미션에 대한 사진이고요. 자, 그럼 디즈니는 이런 기업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CEO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CEO 공용 CEO가 아니고 지금 현재 CEO와 이전 CEO인데 약간 관계가 좀 복잡해요. 먼저 지금 CEO인 밥 차팩은 부임된 지 얼마 안 됐어요. 20년 2월에 새로 부임된 디즈니 CEO인데 원래는 디즈니 테마파크 담당자였다가 지금 CEO로 교체가 됐어요. 이제 OTT 사업 중에 현재 주력주이겠죠. 디즈니 플러스가 있으니까. 근데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게 이전 CEO가 밥 아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 이게 디즈니가 뭔가 되게 센 기업 같고 우량 기업 같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게 브랜드를 형성해 준 게 바로 밥 아이거예요. 이제 브랜드들을 많이 인수해서 디즈니가 콘텐츠를 더 다양하게 갖추고 이제 이름난 브랜드를 성장하기 위해서 있었던 사람이 이 밥 아이거라는 CEO인데, 이제 CEO 자리를 물려줬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위기 상황이 오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여기서는 어쩌라고 도와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이러면서 약간 실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학 분석 때 한 번 더 언급은 하겠지만 내부에서 약간 다툼이 있긴 하다. 내부는 긴장해서 말이 빨라져요. 다음에 기업 인재상인데요. 이제 디즈니에서는 자기들의 엔지니어를 이매지니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합성어인 거죠. 이매진 플러스 엔지니어인 건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디즈니의 인재인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뿜뿜하는 사람이 좋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가지를 보고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디즈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엔터테인먼트를 생산하는 정보 생산자이자 제공 기업인 거네요. 자, 그럼 디즈니에 대해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나는 그냥 애니메이션만 보는 기업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뭔가 많은 데 걸치고 있네, 생각보다 대기업이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럼 이제 광고를 한번 봐볼게요. 전 잠깐 숨을 좀 돌려야 될 것 같아요. 30초짜리 광고인데 한번 봐보세요. 강한 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희망은 혼자 찾는 것이 아니었다. 우정은 위대함의 다른 말이었다. 보시면서 익숙한 작품들이 배경으로 조금씩 나올 거예요. 내가 알던 세상은 또 얼마나 넓어질까. 나의 이야기는 커지고 있다. 디즈니 플러스.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처음 제공될 때 나왔던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광고인데 지금 보시면은 로고들이 되게 많아요. 얘네가 디즈니여서 싶은 게 특히 마블 같은 경우는 디즈니인지 몰랐던 사람들도 있는데 디즈니 산업 기업이고요. 지금 나왔던 광고들이 모두 디즈니에 있는 콘텐츠들이에요. 하나쯤은 여러분 눈에 익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정도로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용기는 그만 주세요. 강하다. 네. 그 다음에 드디어 메인에 들어왔죠. 방금 광고라고 말씀드렸지만 디즈니 내부 강점으로는 양질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콘텐츠에 대해 충성심 있는 고객이 있다는 점, 그리고 내부 약점,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네, 콘텐츠의 지역별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 성인 대상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이 내부 약점으로 꼽을 수 있겠고, 외부 강점으로는 이제 경쟁사인 넷플릭스 구독자 증가가 완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복수 OTT 구독자라는 점도 한번 여러분이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외부 약점으로는 디즈니 외에 다른 기타 OTT 플랫폼이나 또는 이제 아이들이 주로 대상이다 보니 중독 문제도 이제 외부 약점이 될 수 있겠고, 이거는 디즈니 플러스만의 문제는 아니고 디즈니 전체의 문제겠지만 메인이 되는 테마파크 사업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부진한 상황인 점, 이런 점이 있겠는데 자세히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 강점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게 디즈니가 콘텐츠를 얼마나 잘 갖고 있는가를 진짜 정말 잘 보여주는 짤인 것 같거든요. 이게 디즈니 지금 여기 밑에 산하기업들인데 이 산하기업들 자체만으로도 이미 콘텐츠가 많고 여러분 눈에 익숙한 기업들인데 이걸 다 디즈니가 묶고 있다. 여기 콘텐츠 시장은 디즈니가 다 꽉 잡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있는 콘텐츠들을 또 잘 리부트해. 그냥 애니메이션 신데렐라 하나만 있어도 좋은데 신데렐라 리부트 보니까 사람들 너무 환장해. 너무 재밌어. 근데 실력도 좋고 콘텐츠도 좋아. 와, 콘텐츠 잘 만드네? 근데 이 콘텐츠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디즈니 우리나라 국내 VOD 시장에서 제일 시청 재생 시간이 높은 게 그 디즈니의 겨울왕국이에요. 그 정도로 이미 애들 있는 집에서는 그냥 무조건 계속 틀어놓는 거죠. 육아 필수템. 근데 이제 디즈니 시장이 디즈니 플러스를 이제 철수를 하면서 VOD 시장에서 한국 다 빼겠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럼 애기 엄마들은 너무 난처하겠죠.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해야 되겠죠. 이렇게 핵심적인 컨텐츠에 대한 충성심 있는 고객이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겠죠. 자, 그럼 컨텐츠의 약점은 무엇이냐? 일단 지역별 다양성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일단 그쪽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해외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서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인정하는데 딱히 내 취향은 아니네?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인 대상 콘텐츠가 부족해요. 일단 디즈니라는 거 생각하면 여러분이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애니메이션들이 원래 많단 말이에요. 아까도 아동이 주 고객층이었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어른 대상 콘텐츠가 다른 넷플릭스나 웨이브나 이런 기업에 비교했을 때 아동 콘텐츠만 맞고 성인 콘텐츠는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물론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한국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고 성인 대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또 만들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 여기 포스터를 붙여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외부 강점, 외부 기회를 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넷플릭스 이 구독자 증가가 완화하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 때 정말 넷플릭스 구독자 수가 미친 듯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넷플릭스를 모여갔는데 이제 오징어 게임 끝나고 딱히 뭐 없는 것 같은데 하니까 점점 빠지는 거죠. 그럼 이제 디즈니와 넷플릭스가 지금 이제 경쟁 구도 같은 느낌인데 디즈니한테는 이게 정말 기회가 되는 것이겠죠. 다음 복수 OTT 구독자인데 이 짤에 혹시 여러분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지갑이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난 이 모든 OTT를 구독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짤인데 이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이제 복수 OTT가 시장이 발달하면서 관전해야 될 세 가지 포인트로서 뽑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수 OTT 구독자인데 이제 많은 콘텐츠가 다양하다 보니까 많은 OTT를 한꺼번에 구독하려는 구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이제 많은 OTT를 구독하게 되면은 구독 피로라는 현상도 생기면서 감소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복수 OTT를 구독할 확률이 높다라는 점이죠. 특히 여러분도 이용하지 마시겠지만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계정을. 그렇기 때문에 돈 쪼개가면서 다 들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완화하는 것도 기회지만 넷플릭스랑 동시에 쓰는 구독자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외부 강점인 거죠. 다음 외부 약점. 이제 기타 OTT 플랫폼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디즈니 플러스가 일단 실력 있는 기업이긴 한데 OTT 시장에 들어오는 속도가 너무 늦었죠. 지금만 보더라도 넷플릭스가 이미 시장에서 짱 먹었는데 지금 짱이 덤비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시작이 늦었어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또 중독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이 주로 이 컨텐츠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얘네가 이거 빠져있는 걸 좋아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동 중독 문제가 너무 심각해질 경우 이 기업 자체에도 타격이 갈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코로나19로 테마파크 사업 부진한 점은 이제 뒤에 최근 뉴스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코로나19 이후로 기업이 정말 위기예요. 테마파크 산업에 관해서는. 물론 뭐 롯데월드에서 하는 것처럼 뭐 디즈니 패스 뭐 이런 걸 만들겠다, 수입 증가하겠다, 뭐 코로나19 좀 완화되면은 보복 소비를 디즈니 파크가 대박이 날 거다 이러는데 사실 미지수죠. 오미크론도 있는데. 그럼 최근 이슈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걸 모두 다 볼 수 있게 가져왔는데 먼저 런칭쇼가 한번 눈에 띄실 것 같아요. 런칭쇼를 이번에 운영을 했어요. 디즈니 플러스가 새로 나왔고 여러분 같이 봅시다 하면서 되게 성대하게 열렸는데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찾아봐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멋있게 잘했고요. 또 메타버스에 잘 도전하고 있어요. 디즈니가. 이게 디즈니가 자기 콘텐츠를 가지고 공간까지 플랫폼까지 아주 상당히 확장을 하겠다는 포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사실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좀 발전된 기사 사례는 없고요. 뭐 이 외에는 콘텐츠 새로 개발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관심 있는 콘텐츠가 있으실 걸 생각하고요. 근데 문제는 콘텐츠가 좋긴 한데 뭐 자막 오역이라든가 뭐 디즈니 인어공주 되게 문제 많았었죠. 블랙워싱이라던가 이런 콘텐츠 내부 리부트하면서 문제가 자잘자잘하게 생기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최근 이슈까지 봤으니까 정확히 경쟁사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차자 5초만요. 네, 제가 먼저 디즈니 플러스의 경쟁사로 꼽은 게 넷플릭스인데 이미 많은 동영상 같은 거에서 경쟁사를 꼽고 있긴 하지만 제가 특별히 국내 기업이 아니라 넷플릭스 하나만 꼽은 거는 일단 이거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이 가지고 있는 OTT의 방향성이 지금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해외 기업들은 국내 예능을 확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예능, 국내 드라마를 볼 사람들은 국내 OTT 기업을 쓰는데 이제 해외 콘텐츠가 보고 싶은 사람은 해외 콘텐츠를 보기 때문에 이제 국내 시장, 국내 드라마나 그런 예능을 확보하기 이전에 오리지널 콘텐츠를 송도하는 둘을 비교해야 된다. 비교하는 게 정확하게 생각해서 둘을 꼽았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이제 짚어보자면은 넷플릭스는 내부 강점으로 자체적인 독점 콘텐츠가 굉장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오징어 게임 외에도 인간 수업 같은 여러 유해 콘텐츠가 있었고 알고리즘이 굉장히 풍부해요. 넷플릭스는 여러분이 10초 넘기고 어느 때 10초를 넘기고 어느 때 중간에 껐다 나오고 이런 걸 다 기록을 해두고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에서는 디즈니가 확실히 앞서고 있는 거죠. 내부 약점을 본다면은 디즈니에서 풍부한 아동 대상 콘텐츠가 넷플릭스에는 부족한 면이 있죠. 그다음에 외부 강점으로는 후발주자 OTT 서비스와 비교로 돋보여요. 왜냐면 난 이미 짱인데 난 이미 개 잘하니까 다른 모자란 OTT 기업들이 오면 오히려 넷플릭스가 돋보이게 되는 거죠. 다음에 외부 약점으로는 OTT 플랫폼이나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된 새로운 시장 진출 전략이 있으니까 이제 국내 기업들이 SBS 같은 방송 서비스에서 OTT 기업을 만들면은 그쪽으로만 서비스가 가니까 그런 콘텐츠 쪽에서 부족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디지털 독박 복제 같은 거는 콘텐츠 복제는 사실 모든 OTT 기업에게 외부 약점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사실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에서 이용하기 통신망 비용 문제도 여러 개 있어가지고 아무튼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집중해주시고 하는 거는 이제 디즈니 수준으로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디즈니 플러스는 넷플릭스 수준의 콘텐츠 플랫폼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미 콘텐츠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약간 상호 보완적인 면을 보여주면서 디즈니가 넷플릭스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봐야지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디즈니가 어떤 기업이고 디즈니 이렇게 성장을 해왔고 디즈니 요즘 뭐 하고 있고를 다 봤는데 재무제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숫자를 다 읽어드린다고 여러분이 하실 것 같지 않고 이게 억 단위로 표시된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거는 PER과 PBR이 떨어지고 있어. 이 기업은 망해가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숫자를 보시면 2019년부터 2021년이거든요. 제가 재무제표를 분석하면서 느낀 점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릴게요. 먼저 내가 디즈니 플러스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잖아요. 디즈니 플러스는 이제 디즈니라는 우량 기업이 더 성장하기 위해 달고 있는 성장 동력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스터 같은 거. 그걸 성장하기 위해 갖고 있는 성장통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사실 퍼가 낮춰지고 있던 거는 오히려 주식으로서는 좋은 거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디즈니를 사신다. 저라면 사겠습니다. 디즈니를 사신다면 여러분의 EPS는 여기 있지 않을까. 저는 주가가 상승할 거라 보고 디즈니 현황과 디즈니가 어떤 기업인지를 분석해봤을 때 여러분이 디즈니를 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